셀트리온 레케노라 글로벌 임상 책임자, 코로나19 극복 핵심 역할할 것, 다수국가 수출 협상의 긍정적 영향 이어질 듯. 우리 레케노라의 글로벌 임상 루마니아 임상 담당이죠. 체리체르 박사님, 그쵸? 이분께서 유럽 지역 제약바이오 전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정말 탁월하다고 말씀을 했겠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왜? 다니엘크론 항체는 바이러스의 특정 부분만을 표적으로 설계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죠. 그리고 항체 치료제는 오랜 기간 처방되어 오면서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강점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왜? 항체는 부가가치가 큰 이유가 있겠죠?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능은 무척 큰.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부가가치가 큰 거죠. 이 항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기업이 셀트리온인 거는 이제 확실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접종이 어려운 국가나 특정 연령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 백신이 투여가 되던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이 부담, 의료진의 부담, 의료진의 경감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베드 확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의료진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사실 항체 치료제의 가장 큰 핵심 역할이겠죠. 델타 변이 확산의 전 세계 비상, 방역고삐 다시 주엔다. YTN에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곧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배적인 종이 될 거란 전망 속에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결국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에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영국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경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규정을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포르투갈은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선전에서 공항 직원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자 항공기 700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가 속도가 빨라 8월 중순이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도 가을쯤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liegt sehr stark hängt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80여 개국에 퍼진 델타 변이는 1년 반 넘게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인류에게 또 한 차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인류는 아마도 코로나와의 전쟁, 변이와의 전쟁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YTN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오리지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던 그런 느낌이 살짝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결국은 오리지널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겠죠. 정말 지독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 변이와의 인류는 전쟁을 치러야 될 것 같아 보여요.
사실 레키노라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결국 깔릴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이 보고 있는 이런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인류는 이 싸움에서 꼭 이겨내기를 바라며 이 치료제의 확대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이에도 효과적인 백신 얻는데 5년 걸려. 영국 의료 책임자. 기본적으로 백신을 투여를 받던 또는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던 우리 몸속에 혈관 속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했을 때 결국 선천성 면역을 넘어와서 후천성 면역으로 넘어왔을 때 중화능을 어떻게 보이느냐. 근데 지금 굉장히 인도발 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풀려나가는 걸 보면 기존 백신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지금 치료제, 항체 치료제도 이제 중화능이 확인이 될 것 같은 필요가 보여요. 그쵸? 아까 YTN 뉴스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미 시간의 문제일 뿐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우점적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넘어서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대응은 끊임없이 나오겠죠. 그쵸? 기사 내용을 좀 보고 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변이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 다양한 변종에도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는데 5년이 걸릴 것. 사실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데 원래 기본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백신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쵸? 그런데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원래 이야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이로 인해서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영국은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죠. 전체 인구의 80%가 4,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했고 3천만 명 이상에게 2차 접종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코로나 확진자에 되는 90% 이상이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결국 이 부분이 영국에서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델타 변이에 발목 잡힌 유럽,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렸나? 영국, 포르투갈 1월에서 6월 감염자 중 90% 이상 델타 변이,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등도 델타 변이 비중 늘어. 델타 변이 기존 코로나 항체 회피, 인류의 새 고비. 백신이건 치료제건 이 중화항체의 변이능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셀트리온은 이 중화 능력, 변이에 대해서 대하는 중화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현재 변이 능력을 보이고 있죠.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또한 38개의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32번 항체를 갖고 칵테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든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항체 개발 초기부터 준비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페인에서도 항체 치료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 우리 레그담비밥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좋은 항코비드 약물을 향한 구불구별한 길, 두 가지 유망한 길과 수십 가지 부분적 실패. 다니클로 항체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쟁에서 제조 용이성을 위한 전투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번역기라서 좀 이상하죠? 항체 치료제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봤더니 렘데시비르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그리고 덱사메타손이 있죠. 중증 치료제죠. 항바이러스의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막 증식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 번식을 못해서 밖으로 못 나가서 이 밖으로 나갈 때 세포막을 깨고 나갈 때 독성을 매우 심하게 뿜어내거든요. 못 나가도록 잠그는 게 바로 항바이러스의 역할이고요. 항체 치료제는 아예 들어가는 이 세포 속의 이 입구를 도킹해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쵸? 이 작용 기전이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은 중증 치료제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게 중요한데 일단 사람의 얼굴과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 위로 상기도, 목 아래로 하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기도를 뚫고 내려와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 폐로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죠. 과도하게 면역세포가 분비가 돼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흡에 막 곤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호흡기를 달기도 하는데 이때 염증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죠.
그래서 염증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지 않도록 덱사메타손 같은 게 염증 치료제 이런 걸 막아주기도 하고 바로 렘시마가 또 이제 여기서 역할을 하기를 큰 기대를 하고 있죠. 이런 작용기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항체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다. 그쵸? 효능도 무척 뛰어나다. 덱사메타손과 렘데시비르는 일단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겠죠? 정리를 하면 케미칼 의약품하고 바이오 의약품하고 효능과 안정성은 원래 탁월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인 겁니다. 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으며 비정상세포만을 공격을 해서 효능을 무척 높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항체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여기 약물 지창조하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하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데 부작용 논란, 효능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사용이 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요. 밑에 보면 단일 클론 항체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인체에서 생성되는 항체와 같은 단순화된 항체이지만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도록 실험실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방식으로 고안된 최초의 코비드 퇴치 약물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번역이라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기 밑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임상시험에서 회사가 밝힌 목표는 증상이 있는 코비드를 예방하는 것이었고 그 치료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33%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을 4개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방 임상, 치료 목적 임상. 치료 목적 임상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예방 임상에서 이 부분에서 회사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레그담비밥을 사용한 셀트리온과 같은 다른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독립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70%를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상 3상에서 증명이 되었죠. 루슈와 리제노론 항체 조합인 카시리밥과 인데디밥 경우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런 부분 셀트리온의 바로 레그담비밥이 언급되었습니다. 국내 최다 기술 이전 레고캠 바이오 직접 임상 도전 신약 몸값 2배 높이겠다.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셀트리온과 절대 분리된 그런 회사가 아니죠. 레고캠이 익스다에다가 기술 수출을 했죠. 익스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그쵸? 조금 있으면 이제 최대 주자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얘네가 제품한 기술 사왔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상용화를 시켜서 결국 신약 파이프라인과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기술을 사왔던 회사가 굉장히 경쟁력이 탁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김용주 레고캠 대표가 신약 오직 한 길을 걸어왔던 생명과학자입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팩티브라는 FDA 신약을 허가를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이 팩티브는 항상제거든요. 그래서 이 레고캄을 좀 뒤져보면 2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ADC겠죠. ADC에서는 국내 최고고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데 ADC가 정말 90%인데 얘네가 슈퍼항생제, 그러니까 레고케미스트라 그래서 합성의약품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데 그중에 슈퍼항생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항생제를 신약을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생제도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항생제를 피해가는 이거에 대해서 잡아버리는 게 슈퍼항생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부가가치가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럭키 연구소 LG생명과학 이게 합병돼서 LG화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출신 중에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레고캠바이오 대표 그리고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 SC제형, 피아주사 제형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여기는 또 부부가 공동 회사를 경영해요. 근데 박순재 대표하고 정혜신 박사, 이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이분도 생명과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럭키 연구소, LG생명과학, LG화학에는 생명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산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조준명 박사를 비롯해서. 근데 이상하게도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대기업에 있었던가 신약을 진짜 개발을 해서 막 제품만 뻗어나가서 성장을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은 그 누구도 케미칼 의약품 미국에서
제네릭을 가지고 상용화시키면서 뻗어나가지 못했던 그 케미칼 의약품을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지금 30개를 넘어서 50개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나가면서 직판망을 북미까지 또 하려고 하겠죠.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 갖고도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전임상 단계에서 얘네가 에로 라이센스 아웃을 기술을 팔았는데 이제 임상 1상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해서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그러면 계약 규모가 총상 2배 이상 뛰니까 그 부분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동안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기술 수출한 현황이에요. 그렇죠? 참 많이 기술 수출을 했죠. 기술력이 ADC 분야에서는 국내 최강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과 ADC 얘네가 익수다에다가 우리 최대 주주가 이제 될 익수다에다가 수출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품화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피하 주사 제형, SC제형은 알테오젠, 그리고 약효 지수성 플랫폼. 우리 몸속에서 바이오약품이 좋은데 빨리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약의 반감기를 늘리는 그런 기술력에서는 제넥신, 그리고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라는 회사가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한미약품은 이 랩스커버 기술이 많이 반환 사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중항체. 이 부분에서는 ABL 바이오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레고캠이 연내 추가적으로 2건의 기술 이전 계약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요. 지켜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레고캠 바이오는 바이오업계의 플랫폼 발업을 일으킨 기업이다. 독보적인 ADC 기술을 갖고 있다. ADC 치료제는 이제 약물 작용유전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있죠? 여기 보면 더 나아가 항체에 붙는 약물 개수, 톡신이죠? 이 케미칼 약물 개수가 제각각이었던 1세대 ADC 기술의 단점도 해결했다. 접합 부위, 결합 부위가 무척 중요하죠? 항체에 붙는 약물 개수를 정할 수 있는 2세대 ADC 기술을 임상 수준까지 끌어올린 기업은 미국 이뮤노메딕스와 레고캠 바이오 등 손꼽을 정도다. 이뮤노메딕스를 미국 길리어드가 24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인정받는다는 부분이고요. 또 지난달 이탈리아 메디테라니아에서 트롭2에만 결합하는 항체를 도입했다. 이 트롭2가 암세포 표면에 많이 나타나는 항원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실험에서 이뮤노메딕스가 보유한 약물 대비 약효, 안정성 등 우수성을 확인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래서 내년 4분기에 자체 개발한 트롭2 대상 ADC 파이프라인 임상 1상 진입이 가능하며 올해 2건의 추가 물질 추가 확보에 자체 임상할 ADC 파이프라인 3개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ADC에 대한 경쟁력이 탁월한 기업이다. 우리의 파트너사로서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셀트리온 오너 2세, 지분 투자 영국 바이오 기업 익수다 사내이사에 올라.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 익수다 테라피스 이사로 경영 참여. 내용을 봤더니 현재 최대 주주는 아니나 2차 투자가 이루어지면 최대 주주가 되므로 서 의장이 이사로 합류하는데 익수회사에서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제 최대 주주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잖아요. 그러면 ADC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익수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바로 셀트리온이. 그러면 ADC 분야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SC형과 ADC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신약으로 뻗어나갈 수 있으며 바이오 베터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술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 투자가 집행되고 있죠. R&D 인력 또한 글로벌 생명공학 섹터를 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600명에서 추후 2000명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죠. 연구, 개발, 생산, 임상, 특허, 그리고 직판까지 결국 글로벌 빅팜으로 가는 정조준획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코스피가 0.83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48 하락했어요.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삼형제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이 3.89, 헬스케어가 2.93, 제약이 7.76 올랐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종목이 올라가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시가총액 상단을 보면 코스피가 대부분 파란불이었거든요. 올라간 섹터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삼바랑 셀트리온이 올라갔다. 삼바도 올라갔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랑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LG전자 일부 섹터, 나머지는 뭐
강보합권, 약보합권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좀 올랐습니다. 코스닥을 좀 보면 대부분 코스닥에는 바이오 섹터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봤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BM, 2차전지 섹터가 좀 올라왔는데 2차전지 섹터도 일부 섹터만 올라왔고 다 올라왔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CGN이 날랐어요. 16%.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가 파란불이었고요. 바이오의 일부 섹터가 좀 올랐다. 레고캠 바이오 3.36 올랐고요. 뭐 아프리카 TV가 좀 올랐네요. 2.67.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바이오 섹터로 자금을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 추가적인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관심 종목인데요. 삼바 올랐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떨어졌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나란히 올랐고요. 그쵸? 여기 보면 두산중공업 2% 올랐고 대부분 바이오 섹터가 여기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바이오 섹터에서 조금 흐름이 있었어요. 그쵸? 여기 좀 흐름이 있었고요. 2차전지 섹터는 일부 섹터만 들어왔습니다. 보면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좀 들어왔고요. 삼성 SDI 들어왔고 대부분 파란불이었어요. 그쵸? LG전자가 조금 올랐고요. 삼성 SDI가 1%대. 그래서 시장이 좀 빠질 때 삼형제가 오늘은 좀 힘을 냈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좀 보고 갈게요. 3.89 상승했는데 오늘 제가 장중에 쪽지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을까 봤는데 종가 기준을 못 뚫었어요. 막혔어요. 정확하게 매물대에 맞았거든요. 일봉상 매물대 61선하고 일봉상 매물대 여기 기존 매물대에도 지금 막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일봉상으로 단기적으로 매물대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맞췄고요. 이제 돌파를 하고 요 근처에서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는 매물이 비어 있어요. 단기적으로 121선대. 요게 이제 매물대가 될 수가 있겠고 저항대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거래량도 지금 오늘 조금 거래가 좀 증가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됐으면 계속 좀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를 안착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오늘 쪽지 내용 중에서 좀 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기대를 많이 낮췄다. 마음을 좀 비웠더니 오히려 편하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더라. 참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지만 마음을 비우시고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큰 그림에서 보시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왜? 펀더멘탈의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죠. 차트에서 일봉상 핵심은 이 거래량이 계속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서 차례로 여기 저항대를 뚫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그림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쵸? 셀트리온의 1분봉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하고 물량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물량 소화, 그리고 상승. 고점권 부분에서 살짝 빠지고 끝났어요. 오늘 흐름은 괜찮았죠? 셀트리온의 호가창이에요. JP모건 CS에서 오늘 14만 주 들어왔는데 이게 쇼커머 물량일 확률이 높겠죠. 신화에서도 들어왔는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쇼크볼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수급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22만 2천 주, 19만 주 들어왔는데 이게 쇼크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왔죠. 오늘 개인이 41만 2천 주 정도 팔았는데 이게 차명해서 여기로 넘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코스피의 수급입니다. 개인이 1조 9천억, 최근에 3거래 연속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3거래 연속 팔았다. 오늘 외국인이 9천억, 기관이 1조 정도 팔았어요. 기관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걸 1년 기준으로 좀 제가 확대해 볼게요. 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2020년 6월 22일부터 1년 기준입니다. 개인이 72조, 외국인이 18조, 기관이 52조 정도를 팔았어요. 결국은 개인이 동학개미 운동회에서 증시를 다 떠받쳤다는 증거겠죠. 이 58조 중에서 무려 연기금이 26조를 팔았다. 거의 주체였죠. 개인에 의해서,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증시에서 기업들이 주식과 채권을 통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개인들이 역할을 했던 거죠. 연기금,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하반기 실적 장세, 그쵸? 그 테이퍼링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개인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들어와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무척 중요합니다. 헬스케어의 차트예요. 헬스케어 차트도 셀트하고 조금 비슷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얘도 저점 찍고 반등을 해서 60일선은 돌파했어요. 그리고 여기 약한 일봉상 매물대가 하나 형성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 저항대도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 형성되고 있고 이 부분, 그리고 약 세진 않은데 이 부분이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위로 요 120일선 저항대가 내려오고 저항대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얘도 여기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여기 매물이 세지 않아요. 일봉상 매물이. 저항대가 여기에요. 그 다음 저항대 13만 대략 한 7,000원, 6,000원 요 근방에 있어요. 저항대가. 그리고 그 다음 저항대 14만 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000원. 그 정도 3,000원. 그 다음 15만 8,000원대. 요 근방에 있고요. 그 다음 저항대가 고점 저항대예요. 바로. 17만 5,000원 저항대가 있는데 얘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삼형제가 늘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같이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겠죠.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셀트 삼형제, 셀트리 헬스케어 보면 얘도 이평성, 이동평균선의 중심선, 일봉상 중심선은 노란선, 21선이에요. 21선을 돌파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빵 하고 터져요. 21선 이탈하면 차트가 무너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21선은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상은 저점권을 형성을 하고 올라와 있다. 횡보를 할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그릴지 앞으로 우리가 체킹하면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 7.76 오늘의 히어로네요. 보면 차트상으로는 얘가 가장 이쁘긴 모습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 보면 얘는 저항대를 121선과 일봉상 저항대를 오늘 또 한 방에 뚫어버렸어요. 거래량도 동반이 되긴 했죠. 물론 제약도 추세적으로 계속 거래량 동반되는 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거래량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봉상 매물대를 오늘 한 방에 또 뚫어냈어요.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다시 한번 우상향을 꼬리의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투심으로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저항대를 또 하나씩 일봉상 저항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데 일봉상 제약이는 차트를 큰 그림에서 봤더니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여기는 급하게 빠진 게 한 방에 보이시죠?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횡보, 저점권 찍고 횡보, 거래량 동반돼서 바로 상승, 좀 빠졌다가 바로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매물입니다. 물량. 여기 오면 팔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오니까 팔고 소화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얘 또 없어요.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얘는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매물대가 여기 작게 하나 있다. 굳이 찾는다고 하면 18만 9천원, 19만원대. 그리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20만원대, 19만원대, 20만원대 매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19만원대, 18만 9천원, 19만원대, 그리고 대략 한 19만 5천원에서 20만원대 하나가 있고요. 또 얘는 여기 없어요. 여기 또 비어있어요. 자, 체크해 드릴게요. 19만원, 19만 5천원, 20만원대, 여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는 확연하게 드러나요. 자, 없애보면 여기 비어있어요. 여기 비어있고, 오늘 여기 돌파한 거고요. 여기 비어있고, 돌파하면 바로 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또 비어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요. 제약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참 많네요. 그쵸? 삼형제는 같이 가니까 앞으로 확인을 필요하겠죠? 셀트리온의 월봉이에요. 셀트리온은 2008년 상장 이후에 기업 가치와 주가 가치가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셀트리온 지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시고 반드시 기업 가치와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건 확실성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우리 여유를 가지고 큰 그림에서 나아가 보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